영웅도 미인의 관문은 넘기 어렵다. 삼국지 여수를 읽다 보면 거의 모든 장면이 전쟁과 책략, 그리고 수많은 명장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과 검이 부딪히고 계략이 판도를 바꾸는 시대, 바로 삼국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역사 속에서 등장 횟수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등장만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긴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들, 그리고 미인들입니다. 혼란의 시대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미모는 권력이 되었고 정치가 되었으며 때로는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검으로는 무너뜨리지 못한 것을 단 한 사람의 미인이 바꿔놓은 순간도 있었죠. 오늘은 그런 삼국시대 속에서 경국지색, 절세미녀라 불렸던 최고의 미인 10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초상조차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소설이 끊임없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영향력과 매혹이 얼마나 컸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1위에는 한 남자가 아닌 한 시대의 권력 구조 자체를 뒤흔들었던 여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0위, 추경 부인. 남만을 대표한 여전사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추경 부인은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허구의 장식이 아니라 삼국지 속 여성 인물 가운데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추경은 남만의 수령인 대래동주의 부인이자 남만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남중 지역을 평정하기 위해 촉한군이 대대적으로 원정을 벌였을 때 추경 부인은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전장에 나선 여장수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압도적인 용맹함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말 위에 올라 남성 장수들과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추경 부인이 조운, 위연, 마중과 같은 촉한의 명장들과 직접 교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여자라는 설정을 넘어 그 시대의 통념 자체를 깨뜨리는 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삼국시대에서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경 부인은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 미인이면서 동시에 전사, 그리고 부족을 이끄는 상징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추경 부인은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매혹하는 미인이 아니라 힘과 기계로 상대를 압도하는 미인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역사서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삼국지연의 속추경 부인은 오늘날까지도 삼국시대에 이런 여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분명 전통적인 미인의 기준을 뛰어넘은 이질적이면서도 강렬한 시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위, 보연사, 불엔시, 오나라의 국모가 된 여인. 9위에 오른 인물은 바로 보연사, 후세에는 보부인으로 더 잘 알려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삼국시대 동우를 세운 군주, 송원의 부인으로 화려함보다는 품격과 안정감으로 기억되는 미인입니다. 보연사는 회남 임회 출신으로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예법과 교양을 두루 갖춘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녀의 미모는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화려함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곁에 있을수록 빛을 발하는 차분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에 가까웠습니다. 송원이 아직 황제에 오르기 전 돈고의 기틀을 다지며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갈등에 시달리던 시기에도 보연사는 궁중에서 조용히 중심을 잡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후궁과 궁중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으며 군주의 통치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성품 덕분에 보연사는 궁중 내 갈등이 잦았던 삼국시대에도 비교적 큰 분란 없이 국모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송원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두었으며 사후에는 황후로 추존되어 오나라의 정통 황실 여성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그녀가 생전에 쌓아올린 신망과 정치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보연사는 전장을 누비거나 음모의 중심에 섰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서 후궁과 정치는 결코 분리될 수 없었고 그 중심에서 균형을 지켜낸 보현사는 아름다움이 곧 안정과 권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칼과 계략의 시대 속에서 조용히 나라를 떠받친 미인, 동호의 국모로서 9위에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8위, 변씨, 비엔씨. 조위 왕조의 첫 국모 8위에 오른 인물은 변씨, 후세의 무선황후로 추존된 여인입니다. 그녀는 난세의 영웅 조조의 정실 부인이자 조위 차오웨이를 세운 조비의 어머니로 삼국시대 여성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변씨의 삶은 단순한 미인의 이야기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조조가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부터 곁을 지키며 가문의 기반을 함께 다져온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궁중과 가문의 안정을 책임지는 정실 부인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216년 조조가 위왕에 오르며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고 210년에는 조비가 한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에 즉위합니다. 이 순간 변씨는 조위 왕조 최초의 태우, 즉 한 시대의 국모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한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변씨는 후궁 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황실 내부를 안정시키며 조위 왕조가 초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습니다. 후대 사서에서는 변씨를 두고 온화하면서도 절도가 있는 인물, 사사로운 감정보다 대의를 앞세운 국모로 평가합니다. 그녀의 미모는 요염함보다는 권위와 품위를 함께 갖춘 위엄 있는 아름다움에 가까웠습니다. 230년, 변씨는 낙양에서 생을 마감하며 사후에 무선황후로 추존되어 조조와 함께 합장됩니다. 그녀의 인생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조위라는 왕조의 흥망과 괴를 같이 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씨는 미모로 사람을 현혹한 여인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서 왕조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미인,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모후 무호로서 8위에 오르기에 충분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위, 채염 차이옌. 채문희, 차이wen지. 재능에 비해 운명이 가혹했던 여인. 7위의 주인공은 채염, 자는 소희, 후대에는 채문희로 더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삼국시대 이전 건한 문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평가받습니다. 채문희의 아름다움은 외모보다도 지성과 감성, 그리고 언어의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경서와 음악에 뛰어났고 시와 글, 거문고 연주에 모두 능했던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그 재능과는 달리 끝없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동탁의 난 이후 이어진 혼란 속에서 채문희는 북방 유목 민족인 흉노에게 끌려가 타양에서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흉노의 좌연왕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으며 살아갔지만 고향 중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한순간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조의 주선으로 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귀환을 위해 그녀는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북방에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은 그녀의 시 속에 깊은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표작인 비분시, 베이펜시 는 전쟁과 유랑, 상실과 절망을 여인의 목소리로 담아낸 걸작으로 지금까지도 중국 고전 문학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채문희는 나라를 무너뜨린 미인도 권력을 쥔 황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낸 지성의 미인, 재능과 비극이 함께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화려함이 아닌 깊은 울림으로 기억되는 미인, 삼국시대 최고의 비운의 제녀로서 7위에 오르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6위, 손상향, 순샹샹. 오나라의 공주, 운명 앞에 선 여인 6위에 오른 인물은 손상향, 삼국시대 동호를 대표하는 공주이자 촉한의 군주 유비의 부인으로 알려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공주가 아니라 정치와 감정의 경계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손상향은 오나라를 세운 송원의 여동생으로 태생부터가 권력의 중심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혼인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복 9년 성사된 오촉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아직 세력을 굳히는 과정에 있었고 송원 역시 조조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동맹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손상향은 한나라의 공주에서 다른 나라 군주의 아내로 운명을 넘겨받게 됩니다. 삼국지연의 속 손상향은 온순하고 순종적인 여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검을 들고 무술을 익혔으며 호위 무사들을 거느릴 만큼 강한 성격과 독립적인 기질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성격은 유비의 조정에서도 적지 않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대했지만 동시에 오나라의 공주라는 정체성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가문 그리고 개인의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했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촉 관계가 흔들리면서 손상향은 유비 곁을 떠나 오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은 배신도 도망도 아닌 한 시대가 개인에게 강요한 숙명에 가까웠습니다. 손상향은 미모로 역사를 흔든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국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역할을 끝까지 짊어졌던 강인한 정치적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과 대의 사이에서 흔들렸던 여인,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공주 미인으로서 6위에 오르기에 충분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위. 대교. 타차오. 사랑과 상실을 품은 미인 5위에 오른 인물은 대교.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미인 자매, 대교와 소교 중 언니에 해당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동호의 폐업을 열었던 영웅, 손책의 아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교와 소교 자매는 강동에 두 교가 있으니 북방의 진미도 웃음을 잃는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당대에 빼어난 미모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교는 화려함보다는 차분하고 온화한 아름다움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대교와 손책의 결혼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웅과 미인의 만남, 즉 제자배우 차이스페이오의 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패기 넘치고 거침없던 손책에게 대교는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자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행복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책은 뜻을 채 펼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대교는 젊은 나이에 사별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대교는 권력이나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응어하며 연못에 연꽃을 심고 세속과 거리를 둔 채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선택은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던 미덕을 넘어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기억을 끝까지 지켜낸 깊은 정서적 결단이었습니다. 대교는 정치를 움직인 미인도 역사를 뒤흔든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상실의 깊이를 모두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대교는 가장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애잔하게 기억되는 미인, 사랑과 상실의 상징으로서 삼국시대 미인 순위 5위에 오르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4위. 소교 샤오차오. 주유의 마음을 이해한 유일한 여인 4위의 주인공은 소교, 삼국시대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대교 소교 자매 중 여동생이며 동고의 대도독 주유의 아내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소교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상황을 읽을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도 남편의 마음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소교는 흔히 미인이기 이전에 주유의 지음, 지인 예카이라 불립니다. 주유는 뛰어난 용모와 재능을 겸비한 인물이었지만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내면의 갈등도 컸던 장수였습니다. 특히 제갈량과의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압박과 긴장을 안고 살아가야 했죠. 그 곁에서 소교는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그의 감정을 받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였습니다. 삼국지연의 속소교는 궁중의 권력을 탐하거나 정치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주유에게 있어 정신적인 버팀목, 그리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돌아갈 수 있는 안정된 후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주유를 떠올릴 때 천재 장수, 동호의 대도독이라는 수식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름 뒤에는 그의 불안과 고독을 이해해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교는 전쟁을 지휘한 인물도 정치를 움직인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위대한 장수를 완성시킨 또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교는 아름다움과 지혜, 공감 능력을 모두 갖춘 미인, 한 남자의 영광 뒤에서 그를 지켜낸 진정한 후방의 여인으로서 삼국시대 미인 순위 세위에 오르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3위, 왕원희, 왕왠지. 덕과 지혜를 겸비한 모후의 표본 3위에 오른 인물은 왕원희, 후에 문명황후, 윈밍황호로 추존된 여인입니다. 그녀는 위나라 실권자였던 사마소의 아내, 그리고 훗날 진진, 왕조를 연 진무제 사마염의 어머니로 한 왕조의 기반을 만든 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원희는 태생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부친과 조부 모두 당대를 대표하는 명문가 출신의 중신으로 어릴 적부터 유교 경전과 예법, 정치적 식견을 고루 익혔습니다. 8살에 이미 시경과 만노노의 뜻을 이해했다는 기록은 그녀의 비범한 지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왕원희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학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기보다 가문과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절제된 태도를 지녔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마소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지만 왕원희는 감정을 드러내거나 권력 다툼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용히 조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후대 사서들은 왕원희를 지혜롭되 드러내지 않고 엄숙하되 부드러움을 잃지 않은 여인이라 평가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눈길을 사로잡는 미모라기보다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 올리는 인격의 아름다움에 가까웠습니다. 왕원희는 권력을 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았고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질서를 택했으며 한 가정의 안주인이자 한 왕조의 모우로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삼국 말기와 진왕조 초기라는 격병이 속에서 유교 사회가 이상으로 삼았던 현모양처의 결정판, 덕과 지혜가 함께 빛난 미인으로서 당당히 3위에 오를 만한 인물입니다. 2위, 견락 천로. 견씨, 천씨. 절색이 불러온 비극. 2위에 오른 인물은 견락, 후세에는 견부인 혹은 사후에 추존된 칭호인, 문소황후, 원초황호로 더 잘 알려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삼국시대를 통틀어 가장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견락은 본래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의 아내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에다 빼어난 용모로 이미 이름이 높았던 그녀의 운명은 이버 4년 조조가 업성을 함락하면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날 18살의 조비는 22살이던 견락을 처음 보고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강렬한 집착에 가까운 감정은 곧 혼인으로 이어졌고 견락은 패자의 아내에서 승자의 아내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조비가 황제가 되면서 후궁과 황후의 자리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견락의 아름다움은 총애를 불러왔지만 동시에 질투와 의심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궁중 암투 속에서 조비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견락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인정받습니다. 아들 조예가 황제에 오른 후 어머니를 문소황후로 추존하며 그 명예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견락은 권력을 탐한 여인도 정치를 좌우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소모된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락은 아름다움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 후궁 정치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은 여인으로서 삼국시대 미인 순위 2위에 오르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1위, 초선 디오찬. 천하를 뒤흔든 미인의 정점 마침내
1위에 오른 인물은 중국 역사와 문학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미인 중 한 명, 초선입니다. 그녀는 중국 4대 미인 가운데 한 명으로 폐월 BEUH이라 불릴 만큼 달조차 부끄러워 숨게 만든 절세의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선의 진정한 무서움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권력과 맞물렸을 때 발생한 파괴력에 있었습니다. 초선은 한말 혼랑이 폭군으로 군림하던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사도 왕윤이 꾸민 이간책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동탁의 총애를 받는 척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양자이자 최강의 무장인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초선은 의도적으로 두 남자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의 균열을 키워나갔고 사랑과 질투, 욕망과 분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마침내 여포는 양부이자 군주의 자리에 있던 동탁을 직접 베어 쓰러뜨리고 그 순간 한 왕조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검과 군대가 아닌 단 한 명의 미인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18로 제후도 죽이지 못한 동탁을 오직 초선만이 무너뜨렸다. 이는 과장이 아닌 미인이 정치의 무기가 되었던 시대를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초선은 실존 인물인지조차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초선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미세기 권력을 전복시킨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도 냉혹한 음모가도 아니었습니다. 초선은 난세가 만들어낸 비극이자 동시에 그 난세를 끝장낸 운명의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선은 삼국시대 미인 가운데 단연코 1위, 천하를 뒤흔든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